왜 연애에 기술이 필요한가? 감각과 전략의 균형. 연애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사랑은 운명처럼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감정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왠지 계산적이거나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기술은 상대를 조종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 촉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내가 상대를 좋아한다는 감정 하나만으로는 관계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너무 천천히 다가가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각과 전략의 균형입니다. 감각은 나의 본능적인 매력을 드러내고 상대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는 힘입니다. 전략은 그 감각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타이밍을 조절하며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힘이에요. 좋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잘 읽어냅니다. 즉, 자기인식 셀프 마이너스 어너스과 상대인식 어더 마이너스 어너스 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적절한 침묵과 시선으로 상대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마치 춤을 추듯 서로의 호흡을 맞추면서 관계를 조금씩 깊게 만들어가죠. 그렇다고 감각만 믿고 무작정 행동하면 위험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날씨처럼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읽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서로 잘 모르는 단계에서는 진지한 고백보다 가벼운 대화를 통해 호감을 쌓는 것이 좋아요. 또 상대가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다가가도 되지만 지쳐있거나 예민한 날에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배려해주는 편이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미세한 조율이 바로 기술입니다. 연애 기술은 가식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상대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는 과정이에요. 운전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지듯이 연애도 훈련을 통해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더 이상 연애가 두렵지 않고 관계에서 실수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은 진심을 돕는 도구라는 점이에요. 진심 없는 기술은 매력이 오래가지 않지만 진심의 기술이 더해지면 상대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훨씬 편안하고 즐겁게 느끼게 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유혹의 기술은 단순히 상대를 유혹해서 끌어오는 법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만나면서 점점 행복해지고 스스로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감각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고 전략으로 관계를 설계하며 기술로 그 모든 과정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연애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설렘의 과정이 되고 상대를 만나는 것이 긴장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준비된 남자가 되는 과정. 이 책을 펼친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뗀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연애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받는지를 모른 채 무작정 다가가다 보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 자신이 지치게 되죠. 이 책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준비된 남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옷 잘 입고 돈 많이 벌고 멋있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훨씬 깊고 단단한 과정이에요. 준비된 남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어떤 말에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순간에 불안해지고 질투를 느끼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는 순간부터 비로소 상대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당신이 자기인식 관계의 기술, 감정관리 매력 발산 이 4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도록 도와줄 거예요. 먼저 자기인식 단계에서는 당신의 사고 패턴과 연애 스타일을 점검하고 과거 연애에서 반복되던 실수를 찾아낼 거예요. 그 다음 관계 기술 단계에서는 대화법, 시선 처리, 배려의 디테일을 배웁니다.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습관을 훈련합니다. 감정 관리 단계에서는 자신이 조급해지거나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돼요.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의 폭주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상대를 숨막히게 만들거나 반대로 무심하게 굴어 상처를 주기도 하죠. 준비된 남자는 이 과정을 거치며 감정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력 발산 단계에서는 당신만의 장점을 살려 상대가 자연스럽게 끌리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멋있어 보이려는 억지 연출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가진 매력을 드러내는 연습이에요. 작은 칭찬 한마디, 눈빛 한 번, 손길 하나가 상대의 하루를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책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여자가 넘어온다는 비법서를 만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관계 안에서 존중받으며 상대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남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쓰였어요. 연애는 승부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준비된 남자가 되면 연애는 더 이상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설레는 모험이 될 거예요.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무작정 다가가는 남자가 아니라 상대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남자가 되었구나. 그 순간부터 연애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바뀌고 당신의 삶 전체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지금입니다. 1장. 여자의 마음을 여는 단 3가지 비밀. 1.1 세심한 배려의 심리학. 작은 디테일이 신뢰를 만든다. 연애의 시작은 거창한 이벤트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의외로 아주 작은 순간들입니다. 문을 먼저 열어주는 것, 식탁에 앉을 때 물티슈를 건네주는 것, 차에 태울 때 도어락을 먼저 열어주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나를 세심하게 챙긴다라는 감정을 심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마이크로 친절 효과 마이크로 카인드너스 이펙트라고 불러요. 큰 선물이나 드라마틱한 이벤트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친절이 상대의 신뢰와 호감을 훨씬 더 크게 높인다는 연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행동은 꾸며내기 어렵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먼저 그녀의 취향을 물어봐주는 것,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아? 라고 가볍게 묻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기분을 느낍니다. 식당에서 물티슈를 하나 더 챙겨서 건네주거나 의자 위치를 잡아주는 사소한 행동은 큰 말보다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디테일은 여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무의식적으로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죠. 세심한 배려는 말보다 강한 언어입니다. 나 너 좋아해라는 말보다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준비하는 행동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는 미리 작은 우산을 챙겨서 함께 쓰자고 한다면 그녀는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이런 작은 준비성이 쌓이면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특별하다고 느끼고 그 시간 자체가 신뢰로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보여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과장된 행동을 하면 상대는 금세 눈치챕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배려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누적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작은 디테일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녀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휴대폰 충전기를 챙겨다 준다거나 장거리 이동 시 따뜻한 음료를 하나 건네주는 것처럼요.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매너를 넘어 당신이 얼마나 안정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무언의 증거입니다. 여자는 말보다 일관된 행동에서 더 큰 확신을 얻습니다. 이렇게 쌓인 신뢰가 결국 호감으로,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로 작용하는 거예요. 1.1 세심한 배려의 심리학. 심리학 근거 미세 친절 효과 마이크로 카인드너스 이펙트 연구 소개.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이벤트보다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를 미세 친절 효과 마이크로 카인드너스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대인관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어요.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친절, 예를 들어 문을 잡아준다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대신 눌러준다거나 커피를 사주는 사소한 행동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큰
큰 선물이나 이벤트를 받았을 때 느끼는 고마움보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배려에서 느끼는 호감과 신뢰가 훨씬 더 깊고 오래 유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작은 행동들이 관계의 신뢰를 쌓는 벽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연구에 참여한 여성 참가자들은 크고 화려한 이벤트보다 나를 일상에서 세심하게 챙기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고 끌린다고 응답했어요. 이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작은 친절은 꾸며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큰 이벤트나 선물은 한 번만 준비하면 되지만 작은 배려는 상대의 상태를 늘 관찰하고 그때그때 맞춰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동합니다. 여자는 이런 세심한 행동 속에서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험에서 연구팀은 한 그룹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번씩 상대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도록 요청했습니다. 커피를 사주거나 먼저 안부를 묻거나 버스 자리에서 양보하는 식이었죠. 다른 그룹은 아무런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일주일 후 두 그룹의 관계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작은 친절을 실천한 그룹은 관계 만족도가 평균 32% 이상 상승했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또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결과는 친절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연애 초반에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는 단순히 좋은 인상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은 상대의 마음속에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각인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신호가 됩니다. 물티슈 하나를 건네는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나는 내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여자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고 그 편안함은 곧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미세 친절 효과는 연애에서 큰 이벤트보다 매일의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화려한 고백이나 비싼 선물보다 일상 속에서 그녀를 위해 조금 더 손이 가는 행동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그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1.1 세심한 배려의 심리학. 실전 대화 예시 카페, 식당, 차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배려 대사. 세심한 배려는 말보다 강력한 언어이고 대사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야 효과가 있어요. 아래는 카페 식당 차 안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화 예시입니다. 그냥 대본처럼 읽기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표정 눈빛 톤까지 맞춰주면 배려가 더 진심처럼 전달됩니다. 카페에서의 대화 예시. 상황: 그녀와 카페에 들어갔을 때 당신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메뉴 마셔야지. 카페라떼? 아니면 요즘 마신다고 했던 그 바닐라 라떼? 그녀의 취향을 기억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당신 여기 자리 좀 앉아있어. 내가 주문하고 올게. 메뉴판 사진 찍어 올까? 네가 골라.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선택권은 그녀에게 주는 방식. 당신 음료가 나오면 뜨거우니까 조심해. 컵홀더 내가 끼워줄게. 작은 행동이지만 무심한 사람은 잘 안 하는 디테일입니다. 당신 자리에 앉으면서 여기 의자 이쪽이 햇빛 안 들어서 더 편해. 이쪽에 앉을래? 공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면 무의식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줍니다. 식당에서의 대화 예시. 상황: 함께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당신 너 매운 거 잘 먹어? 괜찮으면 이거 시켜보고 너무 맵다 싶으면 내가 덜 매운 거 먹을게. 그녀의 식습관을 존중하고 미리 배려하는 모습. 당신 물티슈 먼저 쓰고 메뉴 고르자. 네가 고른 거 내가 같이 먹어줄게. 음식 선택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동료 감각을 높여줌. 당신 음식이 나오자마자 뜨거우니까 내가 먼저 조금 덜어줄까? 불편할 수도 있는 첫 행동을 대신 해주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당신 내 젓가락 놓기 편하게 그릇 방향 돌려줄게. 작은 행동이지만 여성에게 나 신경 쓰는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당신 너 먹는 거 보니까 나까지 기분 좋아진다. 천천히 먹어. 시간 플랜티 있어. 서두르지 않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게 합니다. 차 안에서의 대화 예시. 상황: 드라이브 또는 이동 중. 당신 출발 전 에어컨 바람 색이 괜찮아? 추우면 말해. 바로 줄일게. 환경을 먼저 체크하는 것은 세심한 배려의 기본. 당신 너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틀어줄까?
아니면 내가 조용한 음악 깔아줄게. 음악 선택권을 주면서 상대의 취향 존중. 당신 안전벨트 잘 맸어? 내가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게. 안전까지 챙기는 모습은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당신 신호 대기 중 햇빛 눈부시지? 선글라스 꺼내줄까? 선바이저 내려줄게. 작은 행동으로 편안함을 주는 포인트. 당신 멀미나면 창문 조금 열자. 속도도 천천히 갈게. 상대의 신체 상태를 세심하게 고려한 말투. 당신 오늘 가는 길에 예쁜 뷰포인트 하나 있어. 잠깐 내려서 바람 쐬고 가자. 드라이브 자체를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센스. 이런 대사들은 단순히 착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을 넘어 여자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존중받고 편안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호감으로 바뀌고, 호감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1.2 눈빛의 기술 2초의 마법. 시선 접촉이 만드는 도파민 효과. 눈빛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소통 수단이에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상대의 감정을 읽게 만들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시선 접촉은 상대방의 뇌에서 도파민, 다퍼마인 분비를 촉진해 호감, 기대감, 설렘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합니다. 하버드 의대와 스탠퍼드 심리학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낯선 사람과 2초 이상 눈을 맞추면 상대의 뇌에서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호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눈을 피하거나 시선 접촉이 너무 짧으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불편함, 경계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 시간과 강도예요. 2초라는 시간은 짧지만 적당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타이밍입니다. 1초 이하는 너무 피상적이고 3초 이상은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즉, 딱 2초의 여유 있는 시선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최적의 구간인 거죠. 이 2초의 눈맞춤은 단순한 시각적 교환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시작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시선을 느끼고 그 순간 약간의 미소를 보이면 두 사람의 뇌는 서로의 감정 상태를 동기화하려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시선 접촉 시 뇌의 미러 뉴런이 활성화돼 상대의 감정을 더 잘 읽게 된다고 밝혀졌어요. 그 결과 서로가 한층 가까워진 것 같은 착각, 친밀감이 생기고 관계 형성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시선이 너무 집요하거나 공격적이면 긴장감이 아니라 압박감을 줍니다. 매력적인 눈맞춤은 부드럽고 여유 있는 표정, 살짝 올라간 입꼬리, 안정된 호흡과 함께 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무표정으로 노려보듯 바라보면 상대는 위협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눈빛 표정 에너지의 조화를 맞춰야 해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이렇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다가 2초간 시선을 유지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만났다면 오늘 오면서 날씨 괜찮았어? 라고 묻기 전에 먼저 눈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거죠. 이 짧은 순간이 대화 전체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결국 눈빛의 기술은 단순히 쳐다보라는 조언이 아니라 상대의 뇌를 긍정적 모드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트리거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따뜻하고 편안하면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이 안전하고 즐겁다고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은 다시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눈빛 하나로 관계의 첫 인상을 바꾸고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설렘을 두 사람 사이에 퍼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